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리엔테이션에, 자, 제가 당부 말씀을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리엔테이션 들었지만 그게 생각난다는 게 또, 그렇죠. 또 지금 아마 동영상 보실 때 이게 매일매일 그래도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시고, 그냥 앉아갖고 몇 시간씩 들으신 계신 분 계신데, 또 바쁘다 보면, 오늘 하루 듣고 한 달 있다 듣고 또 아니면, 안 듣는 분도 마시오는데, 하여튼 공부하려고 마음을 잡수셨으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일단 시험 공부 방법은 외우는 것이고 시간 확보 하시는데 자, 오늘 첫 시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10페이지 그 부동산 등기 의의 하는데 일단 왜 우리가 자, 오리엔테이션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등기법하고 왜 이 지조법을 같이 배우는가 그 기본 개념을 조금 이제 설명하고 그 진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제 보시면 만약에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지만 제가 배우는 지금, 자, 이 과목이 이제 공시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공시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자, 국가가 이 공적 장부를 만들어서 널리 국민들한테 뭐 한다는 얘기예요? 보여준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하는 그 법률은 없어요. 다만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어입니다. 만들어진 말이다. 만들어진 말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법이라든가 헌법이라든가 자 행정법이라든가 형사소송법이라든가 이런 법률은 있어요. 근데 무슨 법률은 공시법이라는 법은 시험을 위해서 만들어진 말인데 자, 이 공시법이라는 법을 만든 이유가 두 가지를 부셨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는 부동산 자 등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하나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약칭,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약칭, 측량수로 지적법 하는데, 더 줄여갖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자. 지적에 관한 법이다. 지적법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도 그랬어요. 자, 이 첫째 시간에도 그랬습니다. 이 등기법은 뭘 만드는 법이고, 등기부를 만드는 법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지적법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우리가 지적 공부인데 아주 쉽게 그냥 대장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해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바다를 매립합니다. 바다를 매립해서 이 토지가 생겼다. 자, 그러면 국가는 이 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받습니다. 그 세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장부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그게 바로 대장입니다. 그럼 만약에 대장을 만든다. 대장 만드는데 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한테 이 법이 얘한테 의무를 주어줘요. 네가 바다 매립해서 땅이 하나 생겼으면 뭐 하라고? 신규 등록을 하라. 신규 등록. 그래서 우리가 이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게 되면 신규 처음으로 등록시켜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이 지역마다 틀리지만 서울이나 대도시는 구청이 있어요. 구청. 근데 만약에 지방 따지면 제가 청주도 강의를 가는데 청주도 구가 있어요. 근데 제가 남쪽 목포까지 갑니다. 저 전국구입니다. 전국구. 목포까지 가는데. 그래서 지금, 저도 그저께 목포 수업 마치고 이제 광주나 목포 수업 마치면 그 광주에서 이제 그 차를 새벽에 타고 청주에 가서 청주에서 이제 이 수업을 하고 이제 올라오고 이제 오늘 여기서 지금 이제 여러분 촬영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보통 구가 없는 데는 시청이죠. 자, 여러분, 자동차는 시청이나 구청 가서 뭐 한다 그래요? 등록한다 그랬죠? 그 얘기가 등록이에요. 우리 보통 그래서 이 사법부의 법원 등기소 계통이 아니라 이런 행정부는 명칭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등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매입권자가 갑이니까 소유권자가 갑이다 이렇게 등록합니다. 그럼 이 지역이 뭐냐 하게 되면 충청남도, 그다음에 서천군, 장항읍, 옥산리 이게 행정구역 소재예요. 그다음에 백번지 이게 바로 이제 땅 번호예요. 그 땅 번호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번이라고 했죠. 그럼 국가를 이루려면 자 어느 한 국가를 이루려면 자 땅하고 사람이 있습니다. 토지하고 토지하고 뭐가 있다? 사람이 있다. 그래서 국가가 사람을 관리하려면 쉽게 얘기하면 사람마다 번호를 부여해요. 그 번호가 우리가 어떤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해요. 옛날에 김신조 내려올 때 그 무전공비 내려올 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박정희 되신 분이
국민들한테 뭐예요. 이게 무장공비인지 우리나라 국민인지 알려면 번호가 필요하다 해서 이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럼 이 땅을 관리하려면 뭐예요? 땅의 번호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지번이에요. 땅 번호가 지번이다. 그럼 지번을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지번을 한번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번지죠? 그게 번지 썼어요, 옛날에. 지금은 신도로 이제 주소, 건물번호 주자, 신도로 개념 주소가 있지만 옛날에는 뭐예요? 그 땅 번호가 거꾸로 번지 썼다라고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뭐 별을 심었어요. 이거 우리가 지목이라고 얘기해요. 그 땅을 땅짓자. 땅을 그 목적에 맞게 뭐예요? 관리하는 겁니다. 자, 이 지목.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관리하는 이유는 그 세금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가 건물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집 있죠? 그 집 밑에 있는 땅은 대인데 거기다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과수원이나 뭐예요? 그 농지에 전답이나 그런 데다 세금 많이 걷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과세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측량을 해서 면적이 뭐예요? 500제곱미터다. 이렇게 공부에 등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장이 만들어졌으면 이 갑한테 뭐예요? 세금을 걷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또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 재산세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법 같은 거 문제도 이런 거 나와요. 재산세 몇 월달에 내냐고 딱 물어봅니다. 몰라. 내가 내는데. 내가 내는데도 몰라. 막 어떤 6월, 7월 막 얘기해. 몇 월달에 내면 9월달에 내요. 9월달에. 그러면 젊은 친구들은 외워라 그러면 외워 9월달이라고. 근데 여러분 자기가 돈 내면서 막 별 투정을 다해 이놈의 나라가 무슨 세금을 이렇게 많이 받느니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도 돈을 내면서도 시험 문제 몇 월달에 내냐고 물어보면 모른다는 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재산세를 왜 낸지 다 알아. 이해를 해. 그게 있어야지만이 그 지자체에서 자기네 살림을 할 거 아니야. 다 이해를 해. 근데 시험 문제는 재산세를 왜 내나요? 이렇게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시험은 그냥 뭐예요? 결과만 나와. 몇 월달에 내냐고 그것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내는 거야. 그 이해가 됐죠? 무슨 말인지?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제가 이 국가고시 객관식은 외워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꼭 왜 시험장 가면 생각이 안 나니까. 자, 이해됐죠? 그럼 이제 9월달 세금 내게 되면 이 사람은 뭐예요? 당연히 소유권자예요, 소유권자. 이 땅에 대한 뭐라고 이거 소유권을 취득한 거. 이걸 원시취득이야. 이게 땅 매립에서 땅이 생기면 원시취득이야. 소유권자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 물권자라고 얘기한다. 물권이라고 얘기해, 물권. 이렇게 물권자라고 얘기한다니, 물권자. 그 물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부동산, 토지나 건물, 이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물건이 있어요, 물건. 이 물건이 있다, 물건. 그럼 이 물건에 대해서 뭘 갖는 거예요? 이거 권리를 갖는 거예요, 권리. 그걸 우리가 물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를 우리가 물건이라고 얘기한다. 그게 물건이에요.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니까 등기부 없이 이 땅만 가지고 9월달에 세금만 내고 살면 이 사람은 소유권자야. 그런데 이제 뭐예요?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천수를 누리시고 죽었어요. 미등기 상태에서, 등기부 안 한 상태에서. 그 을이라고 아들 있죠? 이 사람이 뭐예요? 상속을 받습니다. 아버지 땅 받아요, 상속을. 자, 상속을 받아요. 상속 받으면, 자, 민법이 이렇게 정해놨어요. 997조에, 이렇게 법률에 정해놨어. 997조에. 너 아버지 사망하시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뭐예요? 재산권이나, 자, 모든 그 가족관계에 대한 권리는 다 네가 갖는 거라고 이렇게 정해놨다는 게 법에. 그럼 이 사람이 소유권자야. 얘 가지고는 뭐예요?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손자 새끼가 또 이거 소유권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조상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옛날에 뭐 젊으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 나이 좀 드신 자 뭐 한 40대도 아실 거예요. 이 조상 땅은 몇 대를 못 간다고? 3대를 못 간다 그러잖아. 3대를. 왜? 이 손자 새끼가 되면 뭐예요? 아들은 그래도 뭐예요? 아버지가 일구신 땅에 대한 애정이 있어. 그래서 안 팔아먹어. 근데 누구는 이 병이라고 하는 손자 새끼는 땅 팔아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땅을 뭐 한다? 땅을 판다니까 땅을 이렇게 땅 판다. 아니죠. 그럼 생각해보자니까 생각해보자. 아니 세상에 시험지에 땅 판다고 그렇게 시험지에 나오겠냐니게요. 그럼 법률용어로 나오겠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 병이 뭐예요? 상속받았으니까 소유권자니까. 자, 땅 판다를 다른 말로 뭐라고? 소유권을 뭐 한다고? 남한테 뭐예요? 이전한다. 이렇게 나올 것이다. 아니게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다른 말로 소유권은 아까 뭐라 했어요? 소유권은 물권이잖아.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니까
물권이잖아요. 이 물권. 그죠? 그 당연히 뭐예요? 이 물권에 대해서 뭐예요? 물권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물권에 대한 변동한다. 물권 변동. 그래서 이 물권에 대한 변동을 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이제 그게 등기가 필요한 거예요, 등기. 그래서 등기가 필요하니까 이 병이라고 하는 이 손자 새끼는 뭐예요? 땅 팔아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등기소에 가서 자, 이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걸 신청해요. 소유권 보존 등기. 어? 자, 이렇게 소유권 뭘 신청한다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존을 신청한다. 그럼 보존 신청하게 되면 이제 등기관이 등기부에 적어요. 등기부는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그다음에 갑구가 있고 이제 뭐가 있어요? 이제 을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보존 등기 신청할 때 이제 신청서에는 자, 신청인이 살아있는 병이죠? 이 권리자가, 이 신청서의 권리자가 누구라고 병이라고 써요. 그죠? 근데 이 대장을 이제 등본을 떼어다 붙일 거 아니에요. 근데 대장 등본에는 떼어다 붙였는데 누구로 됐어요, 이거? 갑으로 됐어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등기관이 무슨 쪽집게라고. 권리자는 병인데, 대장은 갑으로 됐는데, 요 두 사람 관계가, 아, 얘가 손자고 얘가 할아버지구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많이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관계를 알기 위해서 그 뒤에다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호적 등본이라 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이제 붙여줘야 된다는 게 그 얘기예요, 지금. 그 가족관계 등록 붙여서 이제 등기 신청하게 되면 이제 등기관이 이제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 표제부에는 당연히 뭐예요? 1번에서 그대로 이제 접수날짜 쓰고. 충청남도 서천군, 장흥 옥산리 지번이 100번지고,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얼마라고? 500제곱미터. 소유권자가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자가 누구라고 이거? 살아있는 병으로 이렇게 하겠죠? 이게 지금. 그러면 이제 등기 마셨죠? 자, 그럼 여러분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는데 수업 시간에 이거 칠판에 제가 이렇게 약자로 씁니다. 소보라고 그러면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또 어떤 분 졸다가 뭐 한참 졸다가 딱 가니까 소보라고 써 있으니까 자다 나니까 또 배고파. 저 소보루빵인가?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줄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줄인 거 이렇게 잘 하잖아.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 여자에게서 이렇게 그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뭘 느꼈다? 향기를 느꼈다. 향기를 느꼈다. 자, 이걸 5글자를 줄이는 거야. 5글자로. 그럼 뭐 보세요. 그 여자 입장이겠지. 그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를 느껴. 여자가 또 향기, 이렇게 향수에 민감하잖아. 이 글을 5글자로 줄이라 그러면 이제 뭐냐. 여러분 당연히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 혹시 인연이, 이게 답이에요. 혹시 인연이. 그러듯이 이렇게, 이것만 수업하다 이것만 외우지 마시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수업식마다 이렇게 줄이면, 이게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하면 이게 소유권 보존 등기구나.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등기부는 병이 됐는데, 아직 대장은 갑으로 됐죠? 그러면 등기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등기과나 이런 보존 등기 마치면 어디로? 이 대장소관청으로, 자,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우리가 이 등기법에서는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해주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물론 지적법에서는 뭐예요? 등기 완료 통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이 지적법, 이제 소유권 변경 사실, 뭐예요? 지적법에서 뭘 받았으면, 등기가 완료됐다는 뭘 받았으면, 등기 완료 뭐예요? 완료 통지를 받았으면, 자,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사유에서 소유권자가 누가 됐다? 병이 됐다. 우리가 이것을 지적을 정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마찬가지. 왜 얘가 등기했냐면 이전 등기하죠? 병한테. 자, 정한테. 그러면 바뀌었죠? 그럼 여기다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사유에서 정의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다음 중 보내주지 않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소유권이 변경 사실이 아닌 거. 나중에 뒤에서 배울 겁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가등기 이런 게 답이에요. 나중에 이제 꼭 배울 것이니까. 지금 이 첫째 시간 처음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이걸 보내줘야 되는데 못 보내줘갖고, 등기부는 뭐예요? 이게 소유권자가 정인데. 자, 아직은 뭐예요? 대장은 누구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병으로 돼 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병으로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셨는데, 손님이 찾아왔어.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장님, 등기부에는 정으로 되어 있는데 왜 대장은 병이냐? 서로 틀린데 어디가 맞느냐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공인중개사니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그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이렇게 소유권은 이제 이래서 여러분이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설명 들으면 다 이해가 돼. 근데 막상 뭐 시험 보게 되면 또 헷갈리니까 외우라는 얘기예요. 소유권은 이렇게 소유권은 자, 소유권은 뭐가 중심이냐면 등기부가 중심이에요. 이렇게 등기부가 뭐라고? 등기부가 중심이다. 중심. 그래서 우리가 앞자 따자는 얘기 뭐라고? 이거 소등심이에요. 소등심. 이게 소등심. 소유권은 등기부가 중심이야. 항상 서로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왜? 땅이 하나인데 국가가 장부를 2개 만들었잖아. 그 2개 만들었으면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이 소유권이 서로 틀리면 이게 맞아. 이 등본 떼다가 요걸 누구로 고쳐달라고 정으로 고쳐달라고 뭐예요?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등기관이 확인하고 등기관이 뭐예요? 직권을 하든가. 그래서 항상 소유권은 등기부가 중심이다라고 이제 따라해보세요. 소등심. 자, 한 번 더. 소등심. 자, 한 번만 더. 소등심. 자, 이 소등심이라 소등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소등심 이제 근데 이것도 외우는데 과정이 있어. 어떤 주부님은 소등심 외웠어. 근데 다음 주 수업하러 올 때 그 전에 이제 이 생일을 맞아서 남편과 뭐예요? 오래간만에 좋은 등심찜 가갖고 이제 소등심을 먹는데 거기에 꽃등심이라고 써 있어. 그 메뉴판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꽂힌 거야. 삘이 꽃등심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와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저번 시간에 외웠는데 그 꽃등심이 뭐냐고. 또 그렇게 또 물어보신 분 있어요. 꽃등심이 아니라 뭐라고? 소등심이에요. 소등심. 꽃등심이 아니에요. 소등심이야. 소유권은 등기부가 중심이다. 보자니. 그래서 여러분 마트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뭐 고기 사러 가면 등심 좀 비싸잖아요. 요새 등심이 한우가 얼마나 비싼데. 가면 사지 말고 그냥 그 등심 보면 뭐라고 외우세요. 소등심 등심 보면 소유권은 뭐가 중심이다. 등기부가 중심이다.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반대로. 자, 반대로 생각해 뭐냐면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 지금 만약에 소유권자 이 정이죠? 이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논농사를 졌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가 세종시진이라고 그 충청도의 연기군에 그 시가 들었었잖아. 아니면 본인이 이 답에다가 집을 짓 수도 있어. 이렇게 집을. 그럼 우리가 이걸 뭐가 생겼냐면 지목 변경이 생겼다고 얘기해. 지목 변경. 이렇게 지목 변경이 생겼다 얘기해. 그러면 지목이 변경했으면 이 법에서는 이 정이라고 하는 소유권자한테 60일의 기간을 줘요. 너 신청하라는 얘기, 이 답을 대로 고쳐라는 얘기야. 안 고치면 지자체 소관청에서 직접 해. 우리가 이것을 뭐예요? 직권 등록이라 해. 왜? 답에서 세금 걷는 것보다 뭐예요? 대에서 세금 걷는 게 나니까 직접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로 고쳤죠? 그러면 대장은 대로 고쳤는데 등기부는 아직도 뭐로 남아있어요, 지금? 답으로 남아있어. 서로 틀리면 안 되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뭐예요? 등기소에서는 소유권이 바뀌면 등기 완료 통지를 보내주라고 이런 의무가 있듯이, 자, 어디에서는 소관청에서는 뭐예요? 표시가 바뀌면 어디로? 등기소로 뭐예요? 등기소로 뭐라고 이거 촉탁하라 그래, 촉탁하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처음에 공부하신 분은 용어에 막혀요, 용어. 그럼 용어에 막히는데 이런 법률적인 용어를 따로 뭐예요? 따로 무슨 용어 법전을 사갖고 공부한다는 건 말도 안 돼. 그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고, 그냥 한 번씩 뭐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들어요. 듣다 보면 용어가 기억이 나는데,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개인은 등기를 신청한다고 얘기해. 신청한다고. 그런데 누구는 자, 이 같은 국가기관끼리는 등기를 부탁하는데, 쉽게 표현한 겁니다. 쉽게 부탁하는데 촉자가 빠른 개념이 나오잖아요. 촉자가 빨리 부탁하는 거야. 빨리 해달라고 촉탁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등기를 부탁하는 걸 촉탁이라고 얘기한다.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부동산 표시 변경을 촉탁인데, 이 지적법을 통틀어서 촉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뭐예요? 지적법에서 하나만 나와. 지적을 정리할 때 딱 하나만 나오니까 지적법에서는 중요해요. 하나만 나오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촉탁 사유가 아닌 거 나오게 되면 이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표제부를 이렇게 2번 충청남도 서촌군 장항의 옥산리 지번이 100이고 면적은 500이고 요 답을 뭐예요? 대로 고치는 거죠? 자, 원인이 뭐가 되냐면 지목 변경이야. 원인이 지목 변경이라고 고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등기를 우리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얘기해요. 조금 이따 한번 다시 얘기하겠지만, 경자가 고칠 경자야. 고쳤다는 얘기예요.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불일치해서 고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대구 이제 뭐예요? 여기도 대구, 여기도 뭐라고 이거 대로 고쳤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촉탁 사유가 아닌 게 뭐냐고, 아닌 게 뭐냐, 아닌 게. 아닌 것이 뭐냐고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거의 뭐예요? 거의 한 2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 이거. 자주 나와요. 아닌 게 뭐게 되면 답이 신규 등록이야. 네. 신규 등록은 대장을 처음 만든 거지, 아직 등기부가 없어. 고칠 게 없어. 그렇게, 이건 이해를 하면 돼요. 이해하면서 이렇게 외우면 돼요. 고칠 게 없는데 왜 촉탁하냐는 게요. 촉탁 사유가 아닌 것 하면, 절대 시험 문제는 뭐예요? 무엇을 촉탁하나? 절대 그거 안 나. 촉탁 사유가 아닌 게 뭐냐고 물어보게 되면 답이 뭐라고? 신규 등록이야.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인중개사가 됐어. 만약에, 자, 손님이 뭐예요? 이 요새는 이제 등기부 등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얘기해요. 그 증명서하고 대장은 등본이라고 얘기해요. 대장 등본을 떼갖고 왔어. 근데, 여기는 대장에는 대로 되는데 여기는 아직도 답이야. 서로 틀려. 그럼 뭐가 맞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대장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표시는 토지 표시는 뭐가 중심이다? 대장이 중심이다라고 해서 이제 뭐에 외자는 이게요. 지장 이렇게 외자죠. 자,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소등심의 지장 찍자. 자, 따라해 보세요. 다시. 소등심의 지장 찍자. 한 번만 더. 소등심의 지장 찍자. 그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마트 갔을 때 이렇게 다니다가 그렇게 이제 뭐 고기 파는 데 가면 등심 비싸니까 사지 말고 이렇게 찍고 다니는 거예요. 등심에다 이렇게 찍으면서 나는 공부하는 거예요. 절대 무슨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다 그래서 다 그게 공부되는 게 아니야. 항상 뭐 생활 속에서 이제 당기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 카페가 있는데 카페가 하여튼 출판사 무슨 어디 동영상 업체에서 이렇게 옛날에 뭐 이렇게 저기 했는데 한 군데 하여튼 지금 제일 제가 하도 여러 군데 있었는데 지금 제가 관리하는 데가 그 다운 카페에 가게 되면 이 다운 카페 가셔갖고 뭐 부동산 김동인의 부동산 공시법령 이렇게 거기 들어가면 이 수업 시간에 노트 필기한 거 있죠? 그거 하고 이제 암기방법 코드가 거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운 카페 들어가셔갖고 다운 카페 이렇게 다운 카페를 들어가셔갖고 자 김동인의 부동산 공시법령 이렇게 김동인의 부동산 뭐예요? 공시법령 공시법 이렇게 치게 되면 아마 이제 아니면 부동산 공시법 김동인 이렇게 치게 되면 뭐예요? 제 카페가 들어갑니다. 그 카페에 이제 등업하세요. 등업하시면 제가 해주면 거기 이 암기하는 암기 코드하고 그다음에 이 칠판에 이렇게 쭉 쓰는 이 노트 있죠? 노트. 수강 노트가 쭉 거기 다 있으니까 그거 뽑아서 보셔서 그 강의 들을 때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거 보시면 그거 훨씬 편합니다. 필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특히 이제 암기 코드 말고 수강 노트는 연세가 되신 분들한테는 14포인트로 했어요. 글씨 좀 크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을 위해서는 또 11포인트로 글자 크기를 좀 조절해 놨어요. 아주 제가 생각보다 생긴 것보다는 좀 친절하니까 그렇게 다 알아서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보시면서 하시면 공부하기가 더 수월할 겁니다. 근데 꼭 등업 신청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거 안 하니까 저번에 이제 보니까 이상하게 외로워요 이런 게 오고 막 그래갖고 그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거 헷갈려갖고 그런 스팸 메일 오고 막 그러니까 꼭 동영상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업 부탁합니다. 이렇게 꼭 해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소등심의 지장 찍자 꼭 암기하시고 이건 죽을 때까지 암기해야 되겠죠. 기본적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등기법하고 이 지적법을 같이 배우는 이유는 서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같이 배운다라고 이렇게 먼저 이제 그걸 이해하고 이제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만약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때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게 시험 문제 나오냐면 지문에 이제 이렇게 지문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만약에 등기부와 뭐예요? 대장에 뭐예요? 무슨 표시가? 토지 표시가. 토지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불일치한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소유권 등기명인은 이 소유권의 등기명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 있죠? 이렇게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 표시가 불일치할 때 그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등기부를 중심으로 대장을 정리한다.
자, 이런 만약에 지문이 나오면 이게 O냐 X냐 그런 얘기예요. O예요, X예요? OX예요. 당연히 뭐예요? 잘 보세요. 당연히 X잖아, X. 왜? 응? 자, 당연히. 자, 보세요. 토지 표시니까 땅 짓잖아. 땅 표시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등기부가 중심이 아니라 뭐 대장이 중심이잖아. 그 개념을 이해하라는 게 이렇게 문제 나오면.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외우고 그 외운 걸 중심해서 문제를 자꾸만 풀어보면서 내가 땅은 뭐예요? 땅은 뭐예요? 대장이 중심이구나. 등기부가 중심이 아니라 대장. 이렇게 자꾸만 머릿속에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문제가 이제 접근되면서 자, 풀어집니다. 자, 일단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걸 이제 이해해 주시고 이제 여러분 거기 책을 이제 10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총설 부분에서 등기의 나오죠? 그래서 의는 참고로 읽어보겠습니다. 줄 치지 마세요. 자, 거기 뭐라 써있냐면 부동산 물권 변동을 등기관이 전산정보 처리에서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 자료를 뭐예요? 등기부인 보조교육장치에 전산정보 이용해서 기록하는 또는 기록 자체를 의미한다 써있죠? 그게 이제 자 반드시 뭐예요? 부동산 기본적인 의다라고 이제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슨요 자 쭉 2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쭉 있는데 중요한 게 이제 뭐예요?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물권 변동의 얘기인데, 자, 우리 책에는 지금 뭐예요? 물권 변동이 언제 생긴 거는 이제 뒤에 있고, 자, 뒤에서 보도록 하고, 거기 부동산 등기제도 있죠? 등기의 목적 나오죠? 근데 여기 부동산 등기에 뭐가 나와요, 이제? 기능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자, 기본적으로, 항상 여러분 그런 얘기 하죠? 자, 뭘 보라고? 자, 이 아이들한테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 합니다. 야, 너는 왜 뭐예요? 너는 왜? 자, 이 지엽적인 것만 보냐? 나무만 보냐? 왜? 숲을 보지 않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은 뭐예요? 공부하면서 뭘 보고 있어요? 나무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은 크게 뭐예요? 크게 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법이라 하는 게 이 부동산 등기법이 크게 몇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고? 총설 부분이 있고.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관할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 뭐 하는 거 이거? 등기부에다 자, 이 기록을 합니다. 근데 뭐가 있다? 신청 절차가 있어요. 신청 절차 부분인데 이 절차 부분을 뭐로 나눠 이거? 총론하고 뭐예요? 총론하고 강론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럼 등기법 몇 문제 나오는데 12문제 나오는데 그죠? 이 총설 부분이 기본 방금 여러분 이제 읽어봤지만 기본 뭐가 있고 의의가 있고 근데 지금 방금 몇 페이지에 여러분 거기 그 11페이지에 기능이 있죠?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의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 대상이 있고 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하게 유효 요건이 있어요. 그다음에 등기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우리 시험 문제, 자, 시험 문제 기본적으로 뭐예요? 어디서? 일단 뭐예요? 일단 이 종류에서 뭐예요? 자,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대상에서 부동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이게 시험 문제 나오고, 요건과 효력에서 시험 문제 꼭 한 문제 나와요. 그다음에 여기 뭐예요? 이 등기부 구분건물 등기부에서 시험 문제 꼭 한 문제 나옵니다. 근데 이 총론 가게 되면 총론을 몇 가지 나누는데 5가지 나누는데 자, 이 총론을 뭐예요? 일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자, 신청 뭐가 있고 신청 적격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신청서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첨부서면이 있습니다. 첨부서면 그 신청서 플러스 첨부서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등기 신청을 접수를 받아서 등기부에 실행하고 뭐예요? 등기가 완료됩니다. 그 다음에 강론은 뭐예요? 각종 권리. 그 다음에 각종 뭐예요? 각종 등기에 관한 절차. 그래서 각종 권리는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그 다음에 용익물권. 자, 그 다음에 저당권, 그 다음에 임차권인데, 임차권은 잘 민법에서 배우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각종 권리, 그래서 특히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제 변경 등기하고, 그 다음에 말소 등기하고, 그 다음에 가등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각종 권리 중에 각종 여기 있죠? 여기서 시험 문제가 보통 한 5년 전부터, 6년 전부터 5문제에서 6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게 이제 뭐냐면 적격에서, 그 다음에 여기 인감유명이나 등기별 정보, 단독이냐 공동이냐, 그 다음에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그 다음에 변경, 말소, 가등기. 이 용익물권과 저당권이 작년에 한 문제씩 나왔으니까 여기서 한 문제 있죠? 자, 요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부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험 문제에 나올 것을 뭐예요?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자, 이 내용을, 그러니까, 하여튼 뭐예요? 절대로 뭐예요? 절대 이 시험이 등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워. 어떤 분은 재수했는데
지적법은 12문제에서 10문제 맞습니다. 그런데 지적법은 12문제에서 10문제 나왔는데 이 등기법은 이 12문제인데도 뭐예요? 최소한 분이 한 문제 맞아요. 그러니까 어려워. 어려우니까 제가 이렇게 뭐예요? 시험 어디 나온다는 걸 제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알고 있는 이게 보통 뭐 지금 몇 년 26회니까 그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여러분이 이제 뭐예요? 그 중에서 여기서 골라서 나오는 거니까 12문제가 여기서 이거 외우자 이거 하자 하면 이것만 하시면 돼. 그거 해도 틀리는데 이거 이외에 이 책을 다 어떻게 공부하겠냐는 얘기예요. 그 생각 해두시고 제가 하여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공부해서 외워야 된다는 것만 부지런히 뭐예요. 자 아까 제 카페에 이제 알려드렸지만 그 암기 방법 그 코드하고 수강 노트 뽑으셔갖고 잘 보시면서 이제 진도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세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